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요즘 내가 저번 주에 또 쉬었었고 네. 이번 주랑은 한데 저번 주부터 저희가 전략 쪽이랑 이제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뭐 반드시 좀 더 현금을 더 확보하자 얘기는 하지만 네. 또 우리가 이제 더 좋다고 말하고 유니버스 내에서 좀 마이크로에 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네.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정식 팀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 실적 나온 거 다 하지 말고 그쵸. 좀 선별해서 네. 그렇다 우리가 주가의 바닥은 알 수 없잖아. 네, 그쵸. 바닥은 그리고 특히 절대 알수 정홍신 없습니다. 연구원 종목은 이건 어떻게 보면 동작 같은 것도 좋게 보지만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정홍신 연구원은 네. 이럴 때 제가 1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네. 뭐 이러다 안 돼버린 것도 꽤 많잖아. 안 된 것도 있어요. 있지. 네, 있습니다. 꽤 많진 않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확률은 그래도 네. 돌아섰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막 뭔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막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네. 아무도 자신의 계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들어보시고 각자 내가 버틸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내가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줄여놓는 게 낫다. 갖고 가더라도 수량을 네. 줄이든지 뭐 이게 낫잖아. 이건 내 생각이고 네. 섹터 담당자는 원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네. 한번 들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리포팅 2분기 실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썼는데 다 가지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추정 실적과 똑같이 나온 기업들도 있었고 그냥 의미 없는 것들도 있었고 그냥 뭐 실적에 대한 변수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만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 정도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근데 방금 전에 센터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이 흔들려요. 그거 맞는데요. 저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다 똑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더 떨어지네 하면서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고요. 이렇게 아까 제목을 5종목이니까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종목. 너무 또 네. 자극적인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말고 그냥 네. 떨어져도 버틸 만한 종목. 네, 좀 그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바닥이 어딘지 절대 몰라요. 시장에 대해서 전략하시는 분들 저랑은 저는 진짜 전략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미안해. 제가 뭐 어려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 네.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확신이 든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그냥 편안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는 제가 의사결정 못 해요. 시장이 의사결정 해주면 저는 거기서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은 종목들 좀 몇 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뭐 매번 설명드리고 있는 삼형전자부터 설명드릴게요. 팩트부터 설명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84% 성장률 나왔습니다. 제가 추정해 놓은 거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저는 영업이익 60억이라고 추정해 놨는데 69억 나왔습니다. 한 10억 가까이 더 나왔죠? 한 15% 이상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또한 지금 8월 중순이잖아요. 8월 거의 말 돼가는데 7월달, 8월달 분위기 보면 3분기 또한 이거와 비슷한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낮더라도 50% 이상 성장률 나올 것 같아요. 리포트에 다 써놨으니까요. 추정치. 그대로 갈 것 같고 4분기 역시 성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성장하고 그리고 뭐 지금 구조적으로 전해 콘덴서가 반도체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순현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순현금이 그때 13,200원. 13,200원. 네. 순현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13,3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하게 뭐 높게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회사가 수익 가치를 0으로 뒀을 때 자산 가치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굉장히 고성장이 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성장주가 아니에요. 자산주예요. 자산주인데 현재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익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형전자는 주가 떨어질 때마다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막
이게 몇 배 갈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건 조금 너무 공격적이시고요. 그래서 약간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뒤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노공업 말씀드릴게요. 리노공업도 요즘 들어서 지겹게 말씀드리는데요. 리노공업 2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이 64% 나왔습니다. 리노공업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64%라는 성장률이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뭐 방금 전에 삼성전자 84%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때 변동성도 좀 있고 과거의 상황이 안 좋아했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고 그런데 리노는 아니에요. 과거 10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 10년 이상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10%에서 15% 정도 따박따박 성장하는 그냥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64% 성장률이 나왔어요. 제 추정 실적이랑 차이 많이 나요. 제가 추정해 놓은 거 대비 한 23% 정도 더 잘 나왔습니다. 더 잘 나온 거죠. 네, 잘 나왔어요. 굉장히 사실 공격적으로 봤거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다 사상 최대 실적은 당연하고요. 영업이익 기준 300억 넘은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잘 나왔는데 우선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메모리, IT, 반도체 다들 약간 갑론을박 많잖아요. 예, 저는 반도체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리노공업은 메모리 비중이 거의 없어요. 97% 이상이 비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양산 물량은 그냥 거의 없어요. 대부분 R&D 물량이에요. 그래서 참 글로벌 IT 경기랑은 좀 대놓고 무관하게 움직여요.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커버한 동안에 계속 약간 무관하게 움직여요. IT 시장이 좋을 때 따라서 막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은 만큼 좋고 나쁠 때도 또 성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성장하던 게 또 성장한다는 게 놀랍죠. 그쵸. 이거 봐온 사람이니까 아는 네, 거지. 오랫동안 봐 오셨을 때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치. 3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힌트를 드릴게요. 주식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리노공업이란 회사는 이거 사실은 노하우예요. 노하우인데 제가 이렇게 뭐 대놓고 IT를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다음 분기 실적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리노공업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반도체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냥 리노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지역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봅니다. 네이버에 그냥 쳐보세요. 수출입 데이터. 그럼 지역별로 다 보실 수 있어요.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노가다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면은 나와요. 잘 나와요. 참고로 이번 2분기 4월에서 6월 부산 지역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43.8% 그로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뚜껑 열어보니까 리노공업의 실적은 44.0%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적이 좋았네 라고 사실은 실적 나오기 직전부터 조금 감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7월달 실적 데이터 보니까 48% 그로스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4, 5월달보다 6월달이 올라갔고 지금 7월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최근에도 파악해보니까 8월달에도 되게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 글로벌 이제 IT 디바이스의 이제 다각화와 R&D 증가 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5G 관련된 그 이제 해외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의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멀티플이 비싸죠. 과거보다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PER 30배 넘는 기업을 바이콜한 게 제 애널리티 인생 통틀어 가지고 처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연스럽게 PER이 30배 언더로 떨어졌어요.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내후년에도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실 기업입니다. 사시지 않더라도 리노공업은 공부 한번 해보실 만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리노공업 말씀드리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회사 좀 말씀드릴게요. 이리온에서는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일단은 2분기 실적 영업이익 YY로 22%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나이스 정보통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벤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오폰이 관련주잖아요. 그쵸. 컨택트 관련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뭐냐면
벤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쓰면 그거를 처리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발급하는 무슨 카드 거기는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고 마케팅을 하는 곳이지 제가 누구인지 사용 승인 처리 뭐 그런 모든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갖고 있는 업체들이 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10개 넘게 좀 있습니다. 국내 1위의 벤사가 나이스 정보통신이고요. 심플해요. 카드를 쓰면 이 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쓰는 게 온라인에서 쓰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일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이스 정보통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리오프닝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컨택트주 나가서 뭐 외식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근데 지금 성장은 그렇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컨택트 말 그대로 외식 아니면 나가서 쓰는 그런 카드에 대한 거는 그냥 이 회사 내부적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캐시카우 역할로서 그냥 꾸준히 나와요. 성장은 온라인에서 해요. 이 회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네. 둘 다 하거든요. 둘 다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사실 버텨주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리오프닝 되면 좋죠. 근데 지금은 그걸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온라인에서 다 나와요. 온라인에서 나오는데 네. 리오프닝도 애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쵸. 하반기에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10배 언더입니다. 그리고 물론 피지 사업으로 거쳐가는 돈이 있긴 하지만 수년금이랑 시가총액이랑 똑같아요. 수령금이랑 시가총액 똑같고 네, PER 10배 언더고요. 성장률은 계속 좋을 겁니다. 괜찮네. 네, 그리고 그 온라인 쪽에서 성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라인 쪽 기여도가 현재 31%예요. 네. 반 안 되죠. 그런데 그 31%짜리 온라인 비중이 YY로 정확하게 100.0%, 딱 2배 성장했습니다. 제가 소수점까지 항상 구하거든요. 100.0 나왔어요. 1분기 때도 100%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2배씩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이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온라인 부분이 뭐 계속 비중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피지 사업자들 정도의 멀티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무 구조 좋고 멀티플 싸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도 과거에 이 회사 한 그래프 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3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역성장한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조금 더디게 올라갔던 이유는 계속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비중이 떨어지니까 좀 안 좋았거든요. 이제 드디어 온라인 비중이 규모 있게 차지하면서 성장을 같이 가는 거죠. 올해 1분기, 2분기 좋았고 아마 별 문제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외형 성장은 너무 당연한 거고 영업이익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박인 기업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좀 가져가기에 마음 편하실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저도 바닥 몰라요.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은 올랐는데.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괜찮은데 그렇지만. 나이스 정보는 아까 사실 네. 두 개는 좋은 건 아는데 네. 뭐라고 했나? 리노는 항상 난 옛날부터 네. 정신대 얘기해도 밸류가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죠. 밸류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래도 어떻게 했던 간에 수출 관련 IT와 관련이 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두 개가 좋은데 네. 약간 그랬는데 나이스는 만약 내가 요즘 생각하는 전략 아이디어는 네. 내수 쪽에 뭔가 오픈되어 있는 것 좀 못 찾고 리오프닝하고, 있는데 네. 해당도 되는데 싸고 네. 네. 관심이 바이콜 해도 돼 지금? 네, 당연합니다. 오케이. 얘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TPN을 해놔야지, 커버하고 있는 이거. 기업이기 때문에 해놓고. 계속 팔로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추정 실적보다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동국제약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 내가 정말 동국제약 때문에 이거 요새 거의 매일 전화하는 네. 분이 있는데 야 이거 미안해요 한 번에 호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진짜 2분기 와 이게 다 떠나서 펀드만 다 떠나고 죄송해요 이게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 네. 뭐 수급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모르겠는 거야 그게 네. 이거 네. 왜 이러는 거지? 수급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주가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차트 그래요? 보시면 이 회사가 보통 이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이 회사가 뭐 이제부터 문제 있을 때 나오는 문제 모습. 있을 때 나오는 차트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안 된다라는 차트예요. 근데 이 회사 2분기
물론 설명드릴게요. 영업이익 면에서는 뭔가 다른 게 있지만 매출액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요. 1,500억 이상 나왔고요. 처음으로 1,500대 넘게 나왔고요. 재밌는 건 3분기, 4분기 때도 별 문제 없이 매출액 이번 분기 최대 실적 나왔지만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지금 7월달, 8월달 분위기 보면 매출액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덜 나온 건 사실이에요. 제가 180억 정도 봤었는데 150억대 나왔습니다. 158억 나왔어요. 20억 정도 덜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이유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 일회성으로 마케팅 비용이 한 3, 40억 정도 들어갔다. 이거는 전에 리포트에 대놓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코로나 이후에 OTC 쪽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다 모든 제약 업체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 무뎌졌잖아요. 지금 4단계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좀 약간 나가고 그리고 무뎌졌어요. 뭐냐면 OTC는 약국 방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문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이랬을 때 동국제약은 지금 마케팅을 비용을 투입을 해야지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쭉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답답하게 마케팅 진행하다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조금 비용을 쓰는 구간이에요. 가끔 비용을 쓰는 구간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뭐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냥 그게 회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동국생명과학이라는 회사는 2023년 정도에 상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이론에 말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상장하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에 대한 그림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해요. 그러면서 비용을 조금씩 써요. 나쁜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할 때 뭔가 더 화려하고 더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거는 정시의 연구원의 네. 개인적 사견으로 네.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맞아요. 네. 네, 억지로 이렇게 한 거야. 또 네. 12건 사업 있으니까. 네, 많은 기업들이 뭐 사실 상장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놔요. 그래야지 상장이 잘 되거든요. 그 과정인데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국생명과학은 동국제약에서 분사됐었는데 아직도 밸류체인이 동국제약에 엮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 기술력은 동국생명과학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은 동국제약이 있어요. 다시 그걸 갖고 와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독립된 회사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완제품 시설에 대해서 코드 등록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인증 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과정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기다리고 지금 체제 그대로 가면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동국생명과학이 우리는 동국제약에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좀 괜찮게 성장하기 위해서 코드 등록하고 뭐 신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영업적인 과정과 뭐 제품 생산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게 이번 2분기, 그 3분기도 걸쳐 있어요. 그때 약간 생산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 성장한 회사가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뭐 4분기 난 정도 영업이 부분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판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나 그 외국인들 계속 파는 거. 네.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냥. 네. 그렇지. 네. 저도 이게 수급은 모르죠. 그분들이 왜 파는지. 뭐 나도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네. 원래 내가 이제 우리가 모든 종목을 업데이트는 안 하잖아 나도.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바이콜 했던 종목에서 주변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게 했던 종목들이 있잖아 내 스타일이.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종목들은 크게 실패하진 않는 편인데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또 비중 축소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근데 야 이거 동지역은 이거는 뭐 이게 참 이런 건 나도 몇 년 만에 처음이야 이게 지금. 너무 다르게 가는 주가가. 네. 생각보다 둘 중에 너무 하나 아니야? 우리가 펀더를 잘못 보고 있거나.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네. 한번 고민을 더 해보라 뜻이야. 네. 근데 그런 걸 발견 안 돼 지금 전혀. 근데 제가 이 회사 리포팅 처음 한 게 2008년에 했어요. 알지 내가. 나도 이거 동국제약 누구보다 주변에서들 좋아들 했죠. 내가 알잖아. 내가 주변 애들 우리 집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사게 하고 막 내가 다들 고마워 그랬었는데 야 이거
이게 요즘 장 어려운 장이야. 그쵸, 약간 다른 얘기 합시다. 이게 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치 투자나 어떤 바텀업으로 보던 분들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 이게 지금. 네. 근데 이거 외에도 우리 커버 안 한 종목인데 나도 뭐 주변에 좋게 봐가지고 이렇게 같이 업데이트하면서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야 이거 뭐 뜬금없이 막 이러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 네.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엔 이 회사가 딱 그래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간 확신이 더 생기는 게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네. 우리도 커버 종목인데 하여튼 이게 우리 코멘트 안 나간 이유는 회사 관계자들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근데 지누스 같은 것들도 네. 완전 완전 쇼크 나와버리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뭐냐? 알아봐라. 내려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회사 측에서는 그 하여튼 뭐 여러 운송 문제 뭐 여러 가지 코스트 이슈인데 회사 측에서들도 잘 이걸 컨트롤 못하는 느낌들이 난 지금 기업들마다 보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지 하는 나도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 놓고서 이제 전체 시장을 이제 전체 그 전략적인 방향이나 전략적 판단이나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팀과 내가 얘기를 하지만 당신들은 이제 섹터 얘기 좀 하려고 이제 나도 준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웅이랑도 뭐 자동차 얘기도 하고 이제 네. 모여서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딱 이런 동국적인 극단적 사례인데 약간 원인을 모르겠는 종목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게요. 그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건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좀 약간 과거에 못 봤던 좀 약간 다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확신은 들어요. 솔직하게. 괜찮은 거죠 숫자는 지금까지. 네, 정수영. 숫자도 그러니까 정수영이 지금 오늘 다 내가 다섯 최대 종목 하자고 실적이에요.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나머지도 한번 다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네.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네. 지금 이거 우리가 바이콜 했던 거 다 물려 있는 분들은 머리 아플 건데 우리가 그쵸. 이제 우리는 사실 애널리스트랑 감정적이지 않거든 저희들은. 왜냐면 네. 뭐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 들고 걸리고.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보는 하우스는 거예요. 특히 더 차갑게 얘기하는 스타일들이어서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차갑게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게 이거 완전 황당한 상황인 사람들도 꽤 있겠다는 생각이 그쵸. 좀 종목들을 보면 네. 이게 동국제약도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거를 네. 다섯 종목이었는데 당신이 가져오니까 아 네. 이거 왜 가져왔지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 왜냐하면 네.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아 이거 얘기하면 참 머리 아프다. 답을 모르겠는데 네. 그럼 기회일 수도 있겠네. 저는 솔직하게 솔직히.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음. 동국제약 비중 늘릴 겁니다. 좀 위험한 알았어. 발언인데. 아니 네. 뭘 위험해 우리가 뭐 네, 뭐 왜냐하면 정답만 아나. 펀더멘털이랑 괴리도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매출액이 사상 최대 나왔고 영업이익이 왜 생각보다 조금 더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이유가 명확한데 주가가 52주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과거에 제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기회인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네.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외국인이 팔면서 계속 밀려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지? 네. 컨비션 셀이거든 걔네들이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는 모르겠지만 실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요. 물론 제가 미래는 모르지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렵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국제약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 스타일이 어떠냐면 대형주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조정식으로 많이 하지만 네. 전 중소형주는 정말 몇 년씩 들고 가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주변에 네. 내가 스타일이 이거 잘들 제가 이제 중소형주는 저는 웬만하면 사놓게 했으면 뭐 나한테 왜 이거 하루 한 일주일 빠졌다고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자신감 있게 하는 스타일인데 야 이거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부터 전화가 오면 이제 보도 떴네 피해야겠다. 이제 나랑 뭐 그런 관련은 없는데 이제 난 우리 자료 나오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 이렇게 사게 하고 네. 뭐 그리고 뭐 요지는 서로들 다 그래도 숫자 보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너무 그러니까 뭐 더 있는 거 아니냐 나한테 네. 물어보는데 네. 나도 홍식한테 물어볼게. 뭐 네. 알았다야. 우리 그 끝나면 너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더라고. 네, 저는 펀더멘털을 보니까 펀더멘털을 중요시하는 건데 그거랑 너무 괴리도가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길게 봤을 때는 되게 시간 지났을 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항상 확률이라는 거는 네,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민도 해요 나는 사실. 네. 최근에 여러 우리 하우스의 종목들 중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이거는 애널리스트 나올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물어보려고 하고 있고. 네. 일단 공부 한번 해보셔도 좋을 만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숫자는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적 쇼크는 아니었어 사실. 네. 사실 쇼크도 아니고 얘기는- 매출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영업이익이 YY로 13.5% 떨어진 그러니까. 건데 지금 주가가 50주 최저가에 그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그 매출액은 사상 최대고요. 그 다음에 심팩 요새 계속 좋다고 말하던 종목 아니에요? 아, 네, 심팩은 제가 커버리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저저번 얼버에 넣고 그래서 그 실적이 올해 굉장히 많이 급격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본 게 제가 추정을 하고 뭐 어떤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이거는 커버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이요. 얘네 엄청나더라고, 회사인데 네, 그냥 저도 그냥 블룸에서 이거 그래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썼어요. 뭐냐면 그냥 회사가 재밌잖아요. 그냥 순현금이고 재무구조 좋고 PBR 뭐 0.7배 뭐 그 정도 되는 회사인데 PR도 10배 언더고 지금 제가 본 거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7배 언더인 건데 물론 PR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숫자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거 3년 평균 영업이익이 110억이었고 작년에 7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94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왜 이렇게 잘 나왔지? 하고 살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저도 몰라요. 왜 잘 나왔지? 라고 살펴봤더니 여기 합금줄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이익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 오른다는 그래프 보시면 그 뒤로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자료를 써놨었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프 보고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94억, 2분기 184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네.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3분기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주가는 그동안 계속 빠졌어. 주가는 올랐다가 그러니까. 확 급등했다가 또 빠졌어요. 주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실적이 이건 뭐지? 단기적으로 실적이 되게 급격히 개선되네라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미래 모르잖아요. 계속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얘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변수의 어떤 키 데이터랑 뭘 살펴보면 가늠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분들은 우리가 둘이서 얘기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주시장이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얻지만 시장의 그 본질 미스터 마켓의 어떤 조증 같은 증세가 왔을 때 네.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는데 네. 그 감당이 안 될 때까지 간다가 전략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니 근데 저희는 이번에 조증이 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갈 수도 있다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한 이슈들이 자꾸 묻히는 느낌을 받겠지만 또 동시에 헤드 입장에서는 그 감당 안 되는 수준이 왔을 때 옥석 가리면 또 대박 찬스니까. 그렇죠. 곤란의 항상 육시크다.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모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좀 긴장해서 좀 뒤져보고 있는 중인데 네. 섹터들도 이럴 때가 오히려 좀 편하거든요. 네. 뻔한 이유로 빠지면 편해. 네. 뻔한 이유로. 아니 무슨 말인지 네. 알지? 야 이게 좀 어려운 장이더라고 이게. 뭐 이것도 알아보고 자료도 타사 자료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뜬금없이 이래 버리니까 이러면 더 기분 나쁜 거다 사실. 네. 그러니까 빠질 이유가 많지 않은 때 빠지면 정말 기분 나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신중호랑도 아까 아침에 모여서 또 오늘 아침에도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야 이게 지금 좀 더 뒤져봐. 뭐 지금 뭐 야 이걸 뭘 저쪽도 뒤져봐. 막 이렇게 주말이니까 지시해 놨는데 홍식이랑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내가 네. 녹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상황이 당혹스러워 어때? 일상 보던 모습이야 어때? 저는 솔직하게 그냥 외국인이 계속 이거는 저는 전략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 사견만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지수는 올라가 있고 이 상황에서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솔직하게 한 지수 3,000 넘을 때부터도 이건 뭐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뭐 어떤 예측을 하거나 그러기 좀 힘든 당신은 그래도 상황이었어요. 감각 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여기라면 전체적으로 팔고 싶은 애들이 많다는 거지 지금. 네. 아직 또 이지수에서. 네.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뭔가 고민 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거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래도 되나 했던 가격이니까요. 현재 근데 가격.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네. 지수는 5%밖에 안 빠졌는데 네. 종목별로 더 많이 보면 빠졌죠. 야, 그 정도가 아니야 지금. 네. 이게 거의 담보 부족 가는 계좌 수준까지 종목들은 가는 것들이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시장이 어쩌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버티면서 우리가 착시에 있었던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 지금. 네. 그리고 더 슬픈 얘기는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은 그 3천 때부터 제 마음속으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커버한 기업들 안 올랐어요. 네, 뭐 인정합니다. 뭐 제가 못한 거죠. 안 올랐어요. 아니, 뭐 그렇게. 그리고 떨어질 때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저는 오히려 시장은 저는 진짜 모르는데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 종목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확신이 드는 거고 시장은 더 모르겠어요. 그래. 이럴 때만 나는 정우식을 믿기 때문에 종목 차원에서 펀드 차원에서는 확실히 더 든다. 네, 가격이 그쵸. 내려왔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기업들 전부 다 약간 이슈 메이킹으로 올랐던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난레이트 기업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실적이 뻥뻥 터지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 펀더멘털이 괜찮았던 기업들은 그동안 계속 소외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떨어진 장에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은 보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것도 사견이에요. 절대로 뭐 어떤 논리 전혀 없는데 적당히 떨어지고 졌을 때는 좀 이거에 대해서 뭐지 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해 보세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함부로 액션을 취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는 사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폭락할 때 오히려 아무런 액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던 분들은 결국은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무서워서 어떤 액션을 취했던 분들이 약간 힘들었던 거죠. 이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비이성적으로 갔을 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비이성적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뭐 여기에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네. 이럴 때는 참 섹터 던는 애들이 힘든 시기라고 필요한 네. 것 같아. 네. 저는 이럴수록 그냥 펀더멘탈 봐요. 그래. 네. 맞지. 예. 펀더멘탈만 봅니다. 수급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요. 곧 동현 시간이네. 네. 알았어요. 요 5개만 한 거고 나머지들도 또 할 거예요. 나는 네. 모아서 네. 했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이는 것들만 다 하고 하나 뒤져봐서 우리가 이럴 때 업데이트 해놔야죠. 그래야지 좀 기회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유 머리 아픈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제목